너무 힘든 시집살이를 끝내고 온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여전히 학벌이 중요한 표지판으로 여겨지고 이를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로서 그런 사람을 만났기에 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명문대를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유식해 보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학벌 때문에 무시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학벌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잘 산다면 학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머니는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저의 출신 학벌을 중요시해 하셨고 저와 같은 대학 출신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맞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인사를 하기 전부터 학벌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았고 대학 이야기를 꺼내면 같은 대학을 나왔다고 말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엄마, 왜 졸업장을 찾아볼 생각도 없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니? 나는 남편이 왜 그런 불필요한 거짓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이유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 노여움을 품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사실 우리 엄마는 학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서울대에 못 간다고 해도 엄마는 몇 날 며칠을 오셨다는데 주변에서는 다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하는데 집안에서는 완전히 다르네. 엄마는 나를 초상집 자식으로 여기고 100일 기도까지 하고 싶으신 분이야?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될 거야. 나중에 어머니가 알게 되면 불쾌해할 거고 어차피 속이는 거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해. 엄마는 편견 없이 날 보신다는 걸 생각하면 안 돼. 난 너만을 보내고 가면 우리 가족 중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편견은 없앨 수도 있지만 거짓말은 되돌릴 수 없어. 나는 지방대를 졸업했지만 배운 전공으로 일을 잘하고 살았어. 백수가 아니니까 왜 속여야 하지? 아마 너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을 거야. 엄마가 시작부터 점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나 봐. 넌 학벌을 제외하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엄마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아직 얘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건데 내 연봉과 직급에 대해 속이려고 해. 그렇게 되면 나까지 그러면 돼. 언젠가 모든 건 밝혀질 거야. 당신도 빨리 정리해야 해. 그리고 난 해결해 줄 거야. 어쨌든 극복해야 할 문제잖아. 무슨 자신감이야? 학력은 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데서 내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만나서 어머니께 좋은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거든. 학력은 중요하지만 사람이 좋으면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런데 실제로 어머니를 만나보니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 왜 남편이 거짓말을 하며 어머니를 대하는지 알 수 있었어.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었어.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니 지방에 있다고 했어. 나는 경쟁이 치열한 곳을 다녀왔지만 대학원은 안 가게 되었어. 집에서 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했어. 이해해줬어. 취업이 빨리 되어 괜찮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대학원을 안 갈 생각이었어. 배우고 싶은 건 나중에 생각하려고 했어. 시어머니는 이해 안 된다는 듯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했어. 난 솔직히 말하면 배우고 싶은 게 많지만 이상적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서 대학을 안 갔어. 그건 해야 했어야 돼서 이건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간판이니까. 넌 어떻게 하든 좋아. 언니가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것도 자식에게 자랑거리가 되겠지? 어머님, 요즘은 학력을 중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사람을 고용할 때는 학력보다는 경력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제가 세상 물을 모르고 뒤처지는 소리인 줄 알아요. 아니야,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스스로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식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분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힘든 상황에서 자식을 위해 노력하신 분이어서 대단하셨죠. 그래서 어머님에게는 학력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학력 문제나 콤플렉스처럼 보였지만 직접 그 말을 하기에는 어려웠어요.
나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내 자랑이에요. 제가 못 먹고 굶어도 자녀들의 학원비는 빼놓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지는 것 같아요. 나의 욕심이 이렇게 되었더니 며느리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바랬어요. 그러시더군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선 어느 정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대요. 진지하게 물어봐서 죄송한데 다시 공부해서 3년 안에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 돈은 이미 모아 놓으셨으니까? 갑자기 대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님과 처음 만나는데 대학원 졸업장을 가지러 오라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학력 때문인지 다른 질문도 없나요? 어머님은 아직까지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까지 가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와서 결혼해도 괜찮겠지만 어디까지나 아무래도 사법 관련된 일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어머니는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학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작아지거나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머니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에 불과합니다. 현재 열심히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얼뜨결에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용기 내어 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대학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결국 선물을 받지 않았고 차갑게 일어나서 나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얼굴을 볼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님과의 관계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선물을 하나도 주지 못한 채로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걱정스러웠던 남편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서로 용서했던 마음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울지 말아요. 우리 엄마가 잘못한 일인데 당신이 왜 울어? 라고 했더니 혼자 보내서 미안해. 어머니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들고 오지 않고 그냥 떠나려 하더라고.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고 했어? 우리는 이제 끝이야. 결혼은 내가 하는 일인데 책임져야 해. 엄마가 그럴수록 우리가 약해져선 안 돼.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것은 결코 잡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안으면서 화장이 번져 올 때 속은 시원했어요. 솔직히 전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나의 편에 서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엄마에게 약속했더군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곁에 머물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존심이 상처받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문이 닫혔다고 해서 주문이 왔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은 삼촌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아, 이 녀석아, 삼촌 보고 싶었냐? 삼촌, 무슨 소식이에요? 이번에 한국에 오셨군요. 아, 유유. 매일 안 통하는 나라에서 맨날 빵 쪼가리만 주워 먹으니까 살면서 재미가 있어요. 맞아, 얼큰한 한국 음식의 소주 생각이 간절해 죽겠어. 수병이 생겨서 곧 죽을 것 같아도 일이든 뭐든 무슨 소용이야? 아무튼 왔어. 정리도 아예 못하고 와서 큰일이야. 아유, 살 수 없어. 우리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듣지도 않고 가버렸던데. 이러지 말았어. 식구들만 고생시키지 말고. 나는 혼자가 편해. 근사한 외국인 작은 엄마라도 만들어주고 싶다. 어떻게 아직도 혼자 있는 거지? 사실 삼촌은 사고로 다리 한쪽을 다쳤었어요. 이제 걸을 수는 있게 했지만 여전히 절뚝거리면서 살아. 가족들한테도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엄마와 아빠가 나를 위해 같이 살 집을 준비했는데 삼촌은 거부하고 외국으로 갔어요. 그때부터 아빠와 삼촌 사이가 소원해 보였어. 아빠는 삼촌을 돕고 싶었지만 우리를 피한다고 생각했나 봐.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우리 조카는 잘 컸어. 회사에 들어가 대리까지 됐어. 이 녀석은 정말 재주가 좋아. 어릴 때는 공부도 잘 못할 것 같았는데 아닌가 봐. 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밀이며 내 아버지와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과 만나려는 노력은 어려웠지만 결국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삼촌은 내가 술을 잘 마시는 것을 알고 너도 함께 마실래 하며 환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유쾌한 대화를 나눴고 삼촌의 목소리는 내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머니와 다투는 남편을 보며 더 이상 자리에도 갈 수 없어 하는 이유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촌과 이야기하면서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 삼촌이 외국에서 해보고 싶었던 사업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생각으로 온 것이고 그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어디서 출근해서 일하고 제 힘으로 돈도 벌고 자립할 수 있는 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턴 제가 구상한 사업 이야기 잘 들어보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지는 목표는 부정할 수 없을까요? 대리님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해주세요. 대리님께서 좋다고 하신다면 제가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드라보그라드라는 것을 브랜드에 투영하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기획과 디자인 전공백은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취지의 작업이라면 뜨겁게 동참을 희망하며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어때? 너에게 무언가를 몰래 말하려니 더 부끄러워지네. 정말 좋구나. 한국에는 아직 이런 브랜드가 많이 없어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건강하고 착한 기업으로 알려진다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삼촌의 심정을 이해하니까 매우 의미 있어 보였어요. 그럼 우리도 이걸 비밀로 하여 열심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도 이제는 열심히 일해온 만큼 모든 것을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도 우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걱정하다 보면 더 많은 문제가 생겨요. 나도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건배하죠. 이제 파트너가 된 기념으로 잘 하세요, 대표님. 삼촌은 믿음직한 사람이었지만 결혼으로 인해 얽힌 문제에 대해 다른 갈래를 찾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문제가 미뤄졌을 때 그것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었고 결국 어머니의 승인을 받아 결혼했지만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산 하나를 믿고 오르는 듯 산이 더 높이 느껴졌고 또 다른 산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더 순종적이어서 원하는 여자를 데려왔지만 결혼 반대가 길어져 어려웠고 결국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워졌지만 양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해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지만 견뎌내고 소중한 인연을 이루었습니다. 너희 친구들은 다 변호사나 의사라고 하더라. 그래서 함께 도와주고 받아주는 게 많아 보이는데 대학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동기들이 다 잘 되었어. 어머니가 재미로 형님하고 같이 맞춰볼래? 내기하면 어때? 걸만한 거 있을까? 아이고, 너도 참 제가 어떻게 이걸 맞추나 싶어서 괜히 지방대에 나갈 것 같아. 내가 맞추는 거면 내가 이겼어도 될 것 같아. 아, 상식 있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아? 나도 해볼 만한데. 참으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이번에는 용감해. 동서와 사사를 비교하며 일부러 더 밝은 태도로 넘기려 했지만 자존심이 상처받고 있었어. 더 많은 일이 생기면서 자꾸 연락받고 가야 해서 이상하게 몇 시간씩 이르게 도착하게 되더라고. 돌이킬 수 없어진 이후에는 주인공처럼 동선을 피하며
어머니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 다 되면 조용히 떠날 거야. 동서와 함께 있을 때 우연히 어머니의 일을 알게 되었어. 어머니가 나와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복날인 줄 몰랐어. 급한 일은 아닐 텐데. 그럼 바로 갈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 어머니 절 좀 보고 가. 너만 와라고 하니까 왜 둘째도 데리고 가니? 와, 당신이 전화했어요. 아니요, 방금 전 같이 있었잖아요. 당신은 맏딸이고 오빠는 마음 넓게 써야 해요. 같이 밥 먹는데 억울해서 동서지사를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따지는 게 많으면 좀 노력해야 해요. 그래야 할 거예요. 하여튼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고작 동서를 불러주겠냐? 같이 저녁 먹으려고 준비한 건 너와 했어요. 제 손 보세요. 공부만 했던 손으로 가서 요리하게 했어요. 부모님이 서울 대식 보내고 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함부로 시키는 일 아니에요? 그 시간에 공부하고 높은 자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시간으로 보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업 나가면서 박사 준비하고 있는 동서가 여유롭거든요. 그래도 제가 부려먹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벌 때문에 억울해요. 그게 무슨 조선시대 계금이 아니에요. 그날은 좋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해가 그때 일찍 불러서 시킨 거네요. 그러면 그래요? 바쁜 사람 불러서 괜히 시키기 하지 않아야 해요. 당신은 박사가 될 애한테 왜 그래요? 똑같은 며느리 아니에요? 여기 대학으로 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점점 높은 소리가 되자 가만히 있던 동서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나섰어요. 그때 오빠가 저보다 훨씬 대학이 좋고 손도 야무지고 일도 잘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많이 칭찬을 했으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해당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표현을 잘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다들 형님과 하는 일이 손발이 잘 맞아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일도 너무 느리고 소들잖아요. 아시나요? 동서도 알겠지만 난 놀 사람이 아니에요. 난 일하느라 바쁘게 산다고. 쟤도 어머니가 부를 때마다 한가해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추가로 더해가면서 온다고요? 알아요. 어머니가 대학 따지시는 거 잘 아는데요. 아, 그래도 이런 거 하나까지 그 문제를 다 적용하면 안 되죠. 아이고, 너 아주 말하는 건 서울대야. 서울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제 앞에서 시어머니 보란 듯 대학 이야기로 정리하니 점점 끝이 보이는 기분이더라고요. 굳이 내가 저런 산을 왜 오르고 넘고 반복해야 할까? 살면서 이렇게 사람을 치떨리게 미워할 수가 있나. 제가 더 피폐해져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남편도 이 문제를 듣기 귀찮아하면서 책임을 피하더라. 나 얼마나 억울한지 당신 알기나 해봐. 내 말 들어도 어머니 편드는 거야? 아, 이게 대체 몇 번째야. 당신이 얼마나 말을 얄밉게 했으면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겠어. 원래 우리 엄마 토다는 거 제일 싫어해. 그리고 이제 나보서 참느냐 마느니 괜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싸우고 싶으면 들이받고 싸우던가. 어차피 당신하고 엄마잖아. 어머니랑 내 문제 나만 일찍 불러서 식처럼 일 시키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그 말을 듣고도 화가 안 나. 당신이 남이지 어떻게 내 남편이야. 결혼 전엔 엄마랑 그렇게 싸우던 인간이 이젠 아주 효자가 다 됐네. 그러니깐 참지 마. 싸우고 싶으면 싸우라고. 난 안 마치라고 말씀드리지만 엄마한테 따지듯 말하는 것이 심한 것 같더군요. 제가 있으면 웃으면서 좋게 넘길 수도 있을 텐데 그 자격지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엄마랑 시어머니랑 남편까지 부들부들 살 떨리며 싸우는 일상을 겪지 않으셨나 봐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유능하고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하는 법도 몰라서 조심했지만 조금씩 적응하면서 편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만나면 마음이 내려가는데 회사에 돌아가면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보니 제 모습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더군요. 집에서 그러는 것을 견뎌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어요.
회사는 1년 만에 초기 창업 비용을 갚고 이익을 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내 능력을 칭찬했는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여기까지 누구다운 들여다본 시점에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내 결정에 의해 여기 온 것뿐이고 여러 사람들이 투자하거나 기부를 하고 싶다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장애인을 위해 돈을 받고 회사를 키우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기부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언젠가는 더 큰 성과를 이루겠지요. 내가 고마워해서 믿어주어서 다행이야. 내가 여기 와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어떤 사람들은 고작 지방대 출신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여기 오면 어떤 멋진 부대 술세 덕분에 내 어깨가 펴지는 걸 느낄 수 있어. 어떤 어리석은 이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다이먼드 마인에서 타고 왔으니까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참 어렵네. 삼촌은 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겪는 고통을 다 이해하는 것 같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계속해서 말했어요. 삼촌의 생각에는 말이야, 자기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면 답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한 사람 눈에 정답으로 보이지 않아도 돼. 삼촌이 나란히 일을 하고 난 이후로 사람들이 조금 더 나에게 제대로 보인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 같은 사람이지만 누구는 피하려고 하고 누구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것이 무슨 차일까 싶은 게 있어. 나는 단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 문제일 뿐이야. 그래서 나도 가능한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해. 왜냐하면 그래도 그런 말이 있잖아. 미움받을 용기 같은 것이 있으니까. 삼촌 말처럼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그런 생각이 한심할지 몰라도 인간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모든 상황이 조금 냉정하게 보이네. 삼촌이 나를 도와주려고 나타난 것 같아. 진짜 고마워 삼촌이야. 작업이 끝나고 저녁을 먹을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그저 시어머니의 편협한 시선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다가 나오면 만인 일이니까 이제 미움을 받아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도 그랬잖아요. 알아서 들이받고 싸우라고 그 말 그대로 해줘야지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무서울 게 없었죠. 그래도 한동안 고민하는 시간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참에 동서 생일이 다가왔네요. 우리 박사님이 뭐를 좋아할까 모르겠다. 입맛에 맞으려나. 아유, 넌 여기 와서 전이랑 좀 부쳐 잡채하기. 갈비찜은 내가 마무리할 거니까 건드리지 말고. 아들 입구에 풍선 하나 크게 세워놓고 예쁘게 여기도 꾸며라. 그래야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좋지. 시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온 식구를 부르더니 호들갑을 있는 대로 떨며 생일 준비를 시키더군요. 이젠 더 이상 제 생일에 어떻게 했는지 비교하고 그런 것도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지방대 나온 며느리라 대체 시어머니께 어떤 모습인 걸까요? 보이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구나. 그저 묵묵히 혼자 전을 부치면서 삼촌하고 나눈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됐네요. 그냥 내가 나가버리면 저 인간 눈에 들고 말고 할 필요도 없겠다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잠시 후 동서가 도착했고 남편과 서방님은 폭죽의 풍선까지 터뜨리며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서방님께 눈짓을 보이더니 방 안에서 상자 하나를 갖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언뜻 봐도 명품 가방이 들어있겠다 싶은 크기였지만 당신 생일이라고 우리 엄마가 준비했어. 난 가서 같이 고르고. 아이고, 그때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그거 정말 비싼데 어서 화를 내봐. 아이고, 얼마나 비싸도 내가 그 돈을 쓸 수 있겠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내 생일을 축하하고자 한 건데 어떤 선물이든 괜찮을 텐데. 아, 캐수 씨, 전 제가 돈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못을 해버렸지? 함께 말하지 않고 혼잣말이 새어나왔어. 정말이지 대단하다. 내가 스스로 고른 500개 이상의 가방을 본 후에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 솔직히
너를 위해 돈을 쓰고 밖에서 음식을 대접했고 엄마는 3만 원도 안 되는 샴푸 세트를 가져왔어. 그래도 생일이니까 그냥 지나가야지. 남편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저 참고 있던 참이 갑자기 어머니가 날 뭔가 던져. 그것은 바로 고무 장갑이었어. 아, 너 밥을 다 드러냈지? 그곳에 가서 설거지나 해. 나는 뭘 해야 하는데? 도청하는 당신 같은 모습을 보면 참 얼떨이가 없지? 동생도 밥을 다 먹은 것 같아. 평생 사는 데를 보내므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가방이 아니라면 구경 못해? 어림없는 선물을 가져와서 비비지 마. 동생은 아직 밥을 안 먹었어. 그러고도 설거지는 어머니가 해야 해야, 아이야? 너 나에게 시위하려는 거 아니니? 생각해보니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생일을 보냈을 때 돈을 쓰며 밥을 대접했던 것 같은데? 이건 분명한 차별이 아닌가? 지금도 생각이 날 뿐. 대학 때문에 다르게 챙겨주는 거예요. 억울하냐? 그럼 좋은 대학 나오면 사람 취급받는 게다. 그건 나뿐이 아니라 어디 가서든 똑같아. 귀한 대접 받고 싶으면 내가 그만큼 노력해야 했어. 괜히 이런 날까지 시끄럽게 굴지 마라. 든든 확인하기 밥 푹푹 떠서 먹어. 얼른. 아, 나 어머니 많이 먹고 있어요. 반찬 올려주실 필요 없어요. 저는 또 그 입에서 대학 나오는 순간 수저로 확 입을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서운한 티를 대놓고 내는데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넘어가려고 하는 게 더 분했고 평소면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참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미 제 마음에선 끝을 한 2번 낸 게 아니었는데요. 근데 웃기죠. 어머니 말대로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사람 취급받으면서 능력 있게 살아야 하는데 어째 달력에 이도 못 벌고 다들 힘들게 하는 건지. 이 집안에서는 대학만 잘 나오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없네요. 참,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저는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픽 웃었습니다. 솔직히 동선의 처지도 잘 알고 있었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의 몇 배를 매달 벌고 있으니까 당연히 학벌 따지고 드는 게 어이없을 수밖에 없었죠. 아,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다 너보다 잘 살고 있다 누가 그래? 그래요. 어머니가 보셨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내가 뭘 모르냐? 다 보이는데 넌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식구로 사는 걸 영광인 줄이 알아? 너 어디 가서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겠어? 우리 아들도 그렇지만 내 동서도 밖에서 못 만날 사람들이야. 알아, 잘난 우리. 장자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겨우 허락해줬더니 그의 감사를 모르고 감사해했다. 아버지께서 저를 꾸준히 가르쳐 주셨는데 한마디도 지지 않고 눈을 부릅뜬 채 당차게 대답했다. 아이, 너 오늘 나를 놀리러 왔니? 설거지 하기 싫으면 두고 가. 좋은 날. 내게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다. 하지만 나는 눈에 거슬릴 일이 없어. 어찌 이렇게 배웠을까? 내가 무엇을 배우지 못했을까? 최소한 나는 사람 속이고 산 적이 없다. 부끄러운 일 없이 열심히 살아왔다. 이해하려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은 소화가 되지 않았다. 더는 참지 못할 것 같다. 이제는 이혼을 하겠다. 남편은 이 말을 듣고 놀랐다. 이혼이라고? 그딴 소리 하지 마. 여기까지 와서 무슨 짓이야. 가족들 앞에서 이혼 얘기를 꺼내서 아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놀랐다. 까지게 어디 앞에서 이혼 얘기를 해. 너랑 살아왔는데 너무 손해야. 대학 나와서 황당하다. 명문대 가서 뭐 하냐? 고작 돈 벌어오면 끝이야. 저희 정말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7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모은 월급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동안 생활비를 따로 요구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월급의 절반은 게임에 사용했고 5년째 승진을 받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지네요. 어머님께서 연봉을 과장했다고 의심하셨다고요? 신념 많은 자리에서 내 통장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통장은 내 재산을 거의 모두 담고 있네요. 형님이 팀장이 됐다고 말했냐니 제 배신자가 있겠죠?
또한 가족들에게는 숨겨왔던 비밀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 비밀은 가족들에게만 알려지면서 복수의 쾌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명함은 저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대표로 써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맞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속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업적도 승진과 같은 형태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제 지방대 출신으로 인해 조롱받고 있네요. 어머님의 말씀처럼 남편이나 서방이 저에게 경멸적으로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부디 잘못된 접근 방식이 없기를 바래요. 그녀는 거짓말을 시작하고 심지어 남편도 동맹하여 거대한 쇼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봐도 아까운 광경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대화를 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너도 서운했겠다 싶네요. 우리 집에 둘째가 새로 들어왔고 오늘은 그의 생일이네요. 그냥 좀 기념하고자 사정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별다른 의도 없이 말한 것이지 너에게 상처 주려 한 적은 없습니다. 아이야, 엄마가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었죠. 아까도 한마디만 더 하면 손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일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이건 차별적인 것 같아요. 미안했어요. 그다지라 기억에 남고 싫다고 할 것 같네요. 그런데 다음 해에는 잘 챙겨줄 테니까. 제가 다음 해도 여기 있을 것 같나요? 착각은 자유니까요. 아, 그때 엄마가 상황이 안 좋아서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때 보일러 고장이 났어서 엄마는 선물을 줄 수 없었던 거야. 기억이 나는군요. 그래, 기억나네요. 그래도 내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요즘 세상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대 표식이나 올라가 있잖아요. 능력이 더 중요하다며. 시어머니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굳센 대학의 간판을 이제야 떼고 이야기하는 거네. 끝까지 우기다가 나왔으면 좋았을지도 몰라요. 너무 쉽게 말하다 보니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자리를 갈대로만 흔들 이 볼만할 바 없는 존재로 보여? 괜히 애써 하지 마시고요. 혹시 결혼을 반대했던 시어머니의 고유세해 같은 생각은 아니셨나요? 제가 이제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춰 살 생각 없으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과거에 묶인 것 같이 낡아버린 잔만 시어머니 생각 고치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좀 나가주실래요? 여기서 두 사람의 취향을 보는 게 좀 힘들어요. 아, 아니요. 이 가방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찬바람도 불어요. 어디에 넣지 어머님? 얼마나 급하셨나 봐요. 금방 동서한테 줬을 가방을 끌고 와서는 사정해 주시다니요. 하지만 그런 행동으로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이 가방은 제 돈으로 몇 개도 살 수 있는데요. 필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이 가방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늦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요. 오늘은 서로 너무 감정적으로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나는 널 계속해서 반대로 갚겠다면서 첫째야, 집에 주춧돌이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은 너하고 이혼할 생각도 없어.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넌 이미 알 거야. 어머님이 제 존엄을 치르려고 그동안 켜대서 그런지 이제는 악밖에 못 보이네요. 서로 보기 전에 이만하고 학벌 좋은 며느리를 찾아보세요. 어디 한번 절 가로막고 안놔주려는 시어머니 덕분에 발차기까지 하며 힘들게 떼어내고 나오자 뒤에는 남편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악을 쓰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때문이라고 여기게 해. 내가 이혼하면 엄마 탓이라고 꼬집는 아들. 왜 오늘까지도 그 사람한테 역할을 시키는 거야?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 어떤 이유로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을 시키냐고? 왜 그 사람한테 했는데 나한테 해준 적이 없어? 왜 그런 취급을 해? 엄마의 행동을 생각해봐. 내가 했다고 했잖아. 필만큼 빌었는데 다 내 탓이라고. 그리고 너는 뭐가 있어? 엄마한테 속여놓고
내 뒤통수를 치는 거야? 그게 다 누구 탓인데? 엄마 탓이라니까? 그런 소리야? 엄마가 받는 연봉을 높게 말하고 잘 사는 척하던 거 다 거짓말이었나?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왜 서울대까지 갔다 하냐고? 넌 찬 거야. 진짜. 하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닐까? 고등학교 공부도 안 하고 대학까지 못 갔는데 왜 지방대까지 깔까? 아이씨, 그냥 버릇 없는 놈이야? 시어머니, 남편도 널 도와주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 편을 들어주거나 큰 소리를 질러주질 않았어. 결국 필요한 건 더 많은 시간이었을 수 있어? 그랬죠. 제 명함이 나오고 제 편이 된 것을 보고 더 실망스러웠어요. 결국 어머니가 시켰고 나중에 연락해서 이혼을 말렸지만 제 선택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후 본격적인 이혼 준비에 들어가며 회사 업무에 더 열심히 전념했어요. 삼촌이나 부모님도 이혼을 응원해 주었지만 그 결혼을 유지하고 싶었던 이유는 없었어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내가 너무 아깝다였죠. 이혼 준비 중에 시어머니로 인해 상처받은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기도 했어요. 요즘은 어딜 가나 일로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며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혼이 두려웠고 마음에서 용기 내어 결정했지만 모든 것이 끝난 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얼마 후에는 아빠나 삼촌과 함께 둘레길을 걷거나 골프를 즐기며 여유를 즐기고 있어요.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요.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